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의는 없어서 무죄라면 모든 의료사고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를 고의로 하지는 않으니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겠네요.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면 모든 의료사고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를 고의로 하지는 않으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위정사주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를 의료사고에 적용하면은 의사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의사들 중에 고의로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경우를 빼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를 빼면은 의사가 고의로 환자를 골탕 먹이는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있느냐 이거죠. 고의성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성이 있든지 과실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요새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있지만은 어려운 치료를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민사, 형사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공포감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뭐 배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있지만은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해서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걸 지금 이 정부가 좀 바로잡겠다고 말은 하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전혀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있었던 18개월짜리 영아가 손가락이 2개가 잘렸는데 그 수술을 하는 병원을 여러 군데 5대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수소문을 했더니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겨우 수십 차례의 시도 끝에 겨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정부가 약속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준다는 게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의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피고인을 대할 수 있느냐. 나도 그런 판사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무죄 선고를 일단 기정사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 구성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위정한 사람 김진성 씨는 본인이 위정했다고 자백을 했고 위정한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압박을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라고 자기가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위정교사는 있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위정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을 해달라. 어떻게 위증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그리고 김진선 씨가 법원에 나가면은 무슨 말을 할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므로 위정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화 녹취록에 의해서 들어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상당히 강하게 자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과 김진성 두 사람은 갑을 관계라는 뜻입니다.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백현동 개발에 사업자로서 참여한 사람이에요.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은 성남시장이든 이재명 씨의 특혜로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4등급 상향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도록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이득을 본 업자 중에 한 사람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해서 요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위정교사는 있었지만은 고의성은 없다 해가지고 무죄 선고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판례에서 아주 중요한 이 쟁점으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만약 대법원 확정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앞으로 위정교사 할 사람들이 상당히 용기백배할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피고인이 전화 거는 것 자체가 이게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 들키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증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부탁을 하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위정교사이고 전화 걸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자신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담당 변호사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도 보내주고 질문 요지도 보내주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묻는다는 게 다 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위정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 무죄다, 이렇게 하니까 이 글 쓴 분은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면은 모든 의료사고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를 고의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쪽으로 다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별도로 하는데, 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의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믿음하에 그 문제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그건 입법을 해야 됩니다. 입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고의는 없어서 무죄라면 모든 의료사고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를 고의로 하지는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